네, 안녕하세요. 권순환입니다. 10월 연속. 자, 오늘 이제 13강이고요. 자, 이제 오늘 촬영 날짜가 8월 18일이고, 이제 업로드가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 다들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이 물난리였죠. 물난리여가지고, 댓글로 저희 회사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회사는 아무런 피해는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무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CE훈련소 13강인데 조금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가 사업 초기, 중기 단계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점검을 하면 좋을까? 지금까지 이제 각 주제별로 하나씩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제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오늘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회계세무 쪽이 이제 상반기가 되게 바빠요. 상반기가 되게 바쁘고, 왜냐하면 이제 회계세무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록을 추적하는 거니까 1년이 마무리되고 상반기가 제일 바쁜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반기가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를 잘 준비해야지 내년 상반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월마다 뭘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7월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이제 각 월별로 어떤 점을 중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핵심을 좀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했던 것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7월이에요. 7월은 이미 좀 지나가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7월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가세 신고가 있죠. 이제 7월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거래를 정리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인데요. 제가 부가세 편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부가세는 사실 거래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 자체보다는 항상 거래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 거래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부가세의 본질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부가세 납부세액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욱 신경 써야 될 거는 우리 회사 경영 성과인 것 같아요. 부가세 신고서에 단순히 이제 세무 대리인이 주는 신고서에 납부세액만 확인하지 마시고 신고서에 이제 매출액과 매입액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회사의 상반기 경영 성과가 이 정도 매출이 발생했구나, 매입은 이 정도구나,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가세는 7월 25일이 납부 마감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일 날 이제 세액 확정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월 초에는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 것 같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무 대리인과도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세금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금을 확보해 주세요 라고 이제 통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이 항상 모자라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가세는 이제 25일이 납부일이니까 7월 초에는 대략적인 납부세액을 이제 예상하시고 25일날 이제 잘 납부할 수 있게 자금 확보에 문제 없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는 생각보다 챙겨야 될 일정이 꽤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법인세 중간연합인데 말이 좀 어렵죠. 법인세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경영 성과에 따라서 이제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한번 정산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연합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이제 2022년이죠.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의 경영 성과에 따른 법인세,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절반을 이제 선택해서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업 초기에 있는 법인이나 스타트업들은 이제 법인세를 내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결선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중간연합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론 이때도 이제 법인세 자체도 중요한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6개월치 결산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회사가 6개월 정도 경영 성과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거 자체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악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 중간연합도 중요한데 CEO 개인한테도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CE오면서 계속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지분이 어떤 거고 지분이 이제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것 같고, 지분도 이제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제 부동산처럼 이제 사고 팔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상반기에 이제 이런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파셨다면 이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돼요.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0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상장 주식을 거래를 하셨다 그러면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되게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우리 사업장이 연면적이 한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00평 정도죠. 100평을 초과하게 되면은 8월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도 이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인데 보통 이제 9월이 추석이죠. 추석이고 이제 좀 날도 좀 선선해지는데 이때는 특별한 일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9월에는 그냥 이제 매월 처리하시던 급여 업무 그리고 그에 따른 원천세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9월 추석 잘 보내시고
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인데 10월에는 또 챙겨야 될 게 있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가 3개월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0월에는 7, 8, 9월에 대한 3분기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기억하면 되시는데, 일단 개인 사업자는 3분기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어요. 법인은 이제 3분기마다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기억하면 되시는데, 이게 좀 법이 바뀌었어요.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죠.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은 3분기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이제 면제가 됐어요. 대신 이제 이런 그러면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그냥 신고 의무만 면제해 준 거고, 직전 반기에 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그냥 세무서로부터 자동으로 계산되어 날아와요. 반 정도가. 그래서 이제 소규모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고지되는 납부세액만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부가세가 조기환급이라는 게 있죠. 조기환급이라는 거는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라든지 그러면 이제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환급을 받아야지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자금적으로 유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굳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조기환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면은 신고를 해도 되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7월도 마찬가지고, 부가세는 항상 이제 부가세도 중요하지만 경영 성과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3분기에 이제 메인 매출액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 회사가 이 정도 벌었고 이 정도 썼구나,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한 번에 얘기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에는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뭐 이제 법적 신고 이런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11월에는 조금 개인 사업자 형태라면은 좀 챙겨야 될 게 있는데, 근데 개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미리 정산하는 게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12월, 12월은 약간 비수기예요. 비수기고 날씨도 추워지고 뭐 이제 거래소 캐롤도 울려 퍼지고, 그러면 이제 뭐 다들 일하기 싫어지죠. 일하기 싫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넘어가 버리면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이제 2022년 넘어가기 전에 한번 결산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결산안을 해보셔가지고 뭐 법인세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 그리고 이제 뭐 종합소득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자금 확보도 하셔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무적인 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자본 잠식이 될 것 같다,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 같다, 안전적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제 12월 한 두 달 동안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 넘어가게 돼버리면 이게 손쓸 수가 없어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재무적인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12월 남은 기간 동안 뭐라도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 그거 이제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보통 저희 예전에도 다뤘는데, 그래서 결산주기가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을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1년 기준으로 결산주기를 설정해 놓는 게 대부분이죠. 왜냐면은 그 세부 신고 목적으로 대부분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12월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결산 주기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우리 회사가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제 3분기까지 가결산 한번 진행해 보시고 세무대리인과 뭔가 논의가 필요하면은 대응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해 마무리 하시고, 자 이제 1월이에요. 뭐 회계사 생활 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1월이 되면 이제 다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1, 2, 3월이 이제 제일 바쁜 비지 시즌이죠. 1월에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먼저 합니다. 납부세 뭐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대비도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매출 매입액 점검하시고, 이제 하반기의 경영 성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1월 부가세부터 이제 시즌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1월은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고요. 2월인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의 뭔가 비상장 유식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2월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2월은 이제 직원들이 계신다면은 연말정산을 해야 되죠.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아웃소싱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직원분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해주고 직원들한테 자료들을 취합해서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한테 전달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로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월인데 3월이 1년 중에 제일 바쁘죠. 이유는 심플해요. 법인세가 3월에 있고, 그리고 이제 3월이면은 결산이 거의 마무리되고, 결산이 마무리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이제 확정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분들이 여기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국세청,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면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투자자, 채권자들한테 재무제표도 제출하고 뭐 설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 회사가 또 외부감사 대상이라고 하면은 감사도 마무리하고 재무제표도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3월은 한 해 결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재무제표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인세 신고도 하고 뭐 주총회도 열고 우리 회사한테 궁금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3월이니까 3월은 아무래도 제일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찾아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월이 제일 좋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TMI긴 한데 제 생일도 4월이고, 4월이 되면은 약간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3월까지는 진짜
엄청 춥고 막 그러는데 4월이 되면 이제 꽃도 피고 이제 공기가 달라져가지고 회계사 뭐 세무사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그리고 갑자기 몸이 아파옵니다. 몸이 아파오고 긴장이 다 풀리니까요. 네, 그래서 4월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4월에는 할 일은 해야죠. 그래도 이제 4월은 이제 그냥 달력으로는 4월이지만 세무회계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뻔하지만 이제 1, 2, 3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법인세 신고가 3월까지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세를 신고하는 거였고 이제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국세 한 10% 정도인데 요거는 4월까지 신고 납부하니까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월에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깔끔하긴 해요. 잊어버리진 않으니까. 자, 5월이네요. 자, 5월이고 자, 5월이면 이제 좀 중요하죠. 우리 회사가 개인사업자 형태라고 하면 5월이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근데 우리 회사가 법인 형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CEO들이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뭐 간혹 개인 사업자를 뭐 보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근로소득 외에도 뭐 다른 소득, 뭐 기타 소득이라든지 뭐 사업소득 이런 게 있으면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난 모르겠다. 그러면 5월에 국세청으로 안내문이 날아와요. 내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뭐 근로소득 외에 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너가 소득이 잡혔으니까 신고하라고 날라오니까 잊지 말고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월인데 그냥 좀 쉬어가는 달입니다. 6월은 특별한 일정이 없고 매월 처리하던 급여 업무 그리고 원천세 납부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수익 금액이 조금 큰 개인 사업자를 운영 중이시라고 하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성실 신고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5월이 신고 기간이 아니라 6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한 달 정도 미뤄졌는데 뭐 성실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성실하게 신고해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까지 성실 신고 대상자는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년을 쭉 따라왔죠. 7월부터 이제 6월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회계법인도 매월 이런 세무 일정을 매월 이제 카카오톡으로 좀 공지를 해드리고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공지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야 뭐 회계 세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제 1년이 다 정리가 되는데 CEO분들은 다 정리하기 쉽진 않겠죠. 근데 이런 느낌으로 세무회계가 흘러가는구나, 매월 어떤 걸 챙겨야 되는구나 정도만 이제 감만 잡으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